청취자 여러분, 아침에 간편하고 또 건강해 보여서 과일과 요거트 이렇게 같이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네, 아주 흔한 조합이죠. 근데 이게 어쩌면 피로나 소화불량 이런 걸 일으킬 수도 있다면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직장인분은 매일 아침 이렇게 드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장 기능 저하에 빈혈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사실 음식 자체의 영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는지, 그러니까 이 조합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영양소가 흡수되는데 생각보다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러니까 음식 간의 궁합, 그 상호작용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독되는 음식 조합 피하는 법, 이 자료를 좀 보면서요. 어떤 조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 왜 그런 건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고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그 대안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는 과일과 요거트 조합.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거의 건강 식단의 상징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 핵심적인 이유는요. 바로 소화되는 시간하고 위의 산도, 그러니까 pH의 차이 때문입니다. 소화 시간이랑 산도요? 네, 과일은 대부분 위에서 좀 빨리 소화가 되는 편이고 산도가 pH 2에서 3 정도로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요거트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소화가 상대적으로 좀 더디고요. 또 중요한 게 그 안에 든 유산균은 특정 산도, 한 pH 4에서 5 정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든요. 그럼 이 둘이 딱 만나면 위에서 뭔가 교통체증 같은 게 생기는 건가요? 네, 비유하자면 그렇죠. 과일이 제때 소화가 안 되고 위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발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거죠. 아, 네네. 그리고 또 과일에 있는 당분이 정체되면서 너무 빨리 흡수되니까 혈당이 갑자기 확 올랐다가 또 뚝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확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한 과일 산성 때문에 요거트 속에 있는 좋은 유산균들이 장까지 살아서 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도 이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럼 이런 소화 과정에서의 충돌 문제 말고요. 영양소끼리 서로 방해하는 그런 조합도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토마토하고 오이 조합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거 샐러드에 진짜 자주 넣잖아요. 네, 맞아요. 그 경우는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문제입니다. 아스코르비나제요? 네, 이 효소가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를 그냥 파괴해버려요. 파괴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맛은 괜찮을지 몰라도 영양적으로만 보면 좀 손해인 조합인 셈이죠. 이야,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한다니 이것도 전혀 생각 못했네요. 그럼 혹시 또 다른 방해 사례 같은 건 없었나요? 녹차랑 철분제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이건 일종의 화학적인 간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녹차에 약간 떫은 맛을 내는 성분 있잖아요. 카테킨. 네네, 카테킨. 네, 그 카테킨 성분이 철분하고 아주 강하게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몸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게 만들죠. 흡수를 막는 거군요. 그렇죠. 철분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겁니다. 특히나 철분 보충이 꼭 필요한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해서는 Journal of Nutrition 같은 학술지에서도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먹는 양뿐만 아니라 흡수율인데 실제로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연구를 보면 음식 조합에 따라서 비타민C 흡수율이 최대 60%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와, 60%나요? 그럼 이런 음식들은 그냥 아예 피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좀 현명하게 먹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겠죠. 자료에 나온 팁들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요. 우선 과일은 가급적 다른 음식이랑 섞지 마시고 식전의 공복 상태, 특히 아침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따로 먹는 게 좋군요. 네. 그리고 요거트는 오히려 오전 식사 때보다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혈당 관리나 유산균 생족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견과류 같은 거랑 같이 드시면 더 좋겠죠.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랑. 네. 그리고 토마토랑 오이는 같이 드시기보다는 그냥 따로 드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드시는 게 비타민 C 손실을 막는 방법이고요.
철분제 같은 경우는 공복에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드시고 싶다면 최소 1~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고요. 아, 그렇군요. 결국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또 무엇과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핵심이네요.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던 습관이 오히려 그 효과를 좀 떨어뜨리거나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정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조합들 외에도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식탁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숨겨진 낯든 궁합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계기로 한번 자신에게 맞는 더 건강하고 효과적인 식사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